9일 후 죽은 작곡가의 마지막 교향곡 비창. 차이콥스키의 비밀과 죽음. 1893년 10월 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차이콥스키의 새로운 교향곡 초연. 교향곡 6번 비창. 관객들은 조용했습니다. 박수는 미지근했어요. 차이콥스키는 실망했죠. 하지만 9일 후 1893년 11월 6일 차이콥스키는 죽었습니다. 53세.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공식 발표 콜레라. 오염된 물을 마셨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콜레라 환자를 왜 격리하지 않았을까? 시신을 왜 개방관에 넣었을까? 콜레라는 전염병인데 왜 장례식에 수천 명이 참석했을까?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 비창. 사악장은 느리고 조용하고 슬픕니다. 마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교향곡은 라멘토소 에두아드시 끝납니다. 침묵. 차이콥스키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9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세 개의 걸작. 백조의 호수, 비창 교향곡, 그리고 죽음의 미스터리. 백조의 호수 역사상 최악의 초연. 1877년 2월 20일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차이콥스키의 첫 발레 백조의 호수 초연. 차이콥스키는 기대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커튼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재앙이었습니다. 무대는 엉망이었어요. 백조들이 춤추는 호수? 무대 세트는 초라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나무들, 낡은 배경, 백조 의상? 낡고 더러웠어요. 무대 조명? 어두컴컴. 관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안무는 형편없었어요. 안무가 율리우스 레이징거는 발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마음대로 잘라냈어요. 이 부분 너무 길어. 빼. 여기는 너무 느려. 빠르게 바꿔. 차이콥스키는 항의했지만 무시당했죠. 무용수들도 준비가 안 됐어요. 주역 무용수 펠라게아 카르파코바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백조 같지 않았어요. 뚱뚱한 닭 같았죠. 점프는 낮고 회전은 비틀거렸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엉망이었어요. 지휘자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리허설은 부족했고 연주자들은 실수투성이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1877년 2월 20일 그날 밤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는 겨우 몇 번. 관객들은 지루해했어요.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죠. 다음 날 신문. 음악은 너무 복잡하고 교향곡적이다. 발레 음악이 아니다. 무대는 빈약하고 안무는 상상력이 없다. 백조의 호수는 실패작이다. 차이콥스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후 공연 중단. 백조의 호수는 겨우 41회 공연되고 레퍼토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실패의 쓰라림을 평생 안고 살았어요. 내 음악은 발레에 맞지 않나 보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백조의 호수가 어떻게 될지. 1895년 차이콥스키 사후 부활. 1893년 차이콥스키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마린스키 극장이 백조의 호수를 재공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안무가. 마리우스 푸티파와 레프 이바노프. 그들은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도 자르지 않았어요. 안무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죠. 1895년 1월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재초연. 결과는 폭발적인 성공.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기립박수. 평론가들은 찬사를 보냈죠. 차이콥스키의 천재성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 하지만 차이콥스키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보지 못한 채 오늘날 백조의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가 됐습니다. 딴딴딴 따라라라. 백조의 테마. 누구나 아는 멜로디.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번 공연되어 초연 때 실패작이라고 조롱받았던 그 음악이 이제는 발레의 상징이 됐죠. 차이콥스키는 평생 이 실패를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후 그는 승리했어요. 폰 메크 부인과 비창교향곡 만나지 않은 사랑. 백조의 호수 실패 후 차이콥스키는 계속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돈. 차이콥스키는 가난했습니다. 작곡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었죠. 피아노 레슨을 하고 음악 평론을 쓰고 이것저것 해야 했어요. 1876년 12월 차이콥스키는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1876년 12월 차이콥스키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나데즈다 폰 메크 부인. 부유한 미망인이었어요. 철도 사업으로 엄청난 재산을 가진. 편지 내용. 차이콥스키 선생님, 당신의 음악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놀랐어요. 후원? 얼마나? 절대 만나지 말자는 조건. 폰 메크 부인의 제안은 이상했습니다. 연 6천 루블을 지원하겠다. 당시 교수 연봉의 10배.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편지로만 소통합시다. 제가 당신의 음악을 사랑하는 건 순수한 예술에 대한 사랑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원치 않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도 이건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차이콥스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했거든요. 특히 사교 모임. 편지로만? 좋아요. 14년간 1200통의 편지. 1876년부터 1890년까지 14년 동안 차이콥스키와 폰 메크 부인은 12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거의 매일 편지를 쓴 거예요. 차이콥스키는 폰 메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음악, 고민, 두려움, 꿈. 폰 메크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썼습니다. 당신은 나의 위안입니다. 당신의 음악은 나의 삶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편지로 충분합니다. 차이콥스키는 답장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1879년 숲에서의 우연한 만남. 하지만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1879년 이탈리아 플로렌스. 차이콥스키는 숲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차가 다가왔어요. 마차 안에 폰 메크 부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어요. 차이콥스키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모자를 벗고 인사했습니다. 폰 메크 부인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마차는 지나갔습니다. 단 몇 초, 말 한마디 없이 편지로 사과. 그날 밤 폰 메크 부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마주쳤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이콥스키도 답장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둘은 14년 동안 그 한 번의 마주침 외에는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폰 메크가 준 것들. 폰 메크 부인 덕분에 차이콥스키는 작곡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레슨도 안 해도 됐고 돈 걱정도 없었습니다. 교향곡 4번, 5번,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바이올린 협주곡 모두 폰 메크 부인의 후원 기간에 작곡됐어요. 차이콥스키는 교향곡 4번을 폰 메크에게 헌정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1890년 10월 갑작스러운 편지. 그런데 1890년 10월 폰 메크 부인에게서 이상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차이콥스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4년. 거의 매일 편지를 주고받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차이콥스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계속될 수 있지 않나요?
편지라도 계속 주고받읍시다. 하지만 폰 매크부인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거짓말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 폰 매크부인은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폰 매크의 자녀들이 반대했다. 왜 작곡가에게 돈을 낭비하냐?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폰 매크가 차이콥스키의 동성애를 알게 됐다. 진실은 미스터리입니다. 차이콥스키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14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설명도 없이 차이콥스키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폰 매크 부인이 나를 버렸어. 14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났어. 돈보다 우정을 잃은 게 더 슬퍼. 1893년 비창 교향곡. 1893년 여름 폰 매크 부인과 헤어진 지 3년 후 차이콥스키는 마지막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교향곡 6번. 동생 모데스트가 제목을 제안했어요. 비창 페스티아이 큐이. 차이콥스키는 말했습니다. 이 교향곡에는 프로그램이 있어. 하지만 비밀이야. 무슨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이건 차이콥스키의 인생 이야기야. 1악장 고통과 투쟁, 2악장 불안정한 사랑, 3악장 허상의 승리, 4악장 죽음, 체념, 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창은 폰 매크 부인에 대한 곡이야. 14년 동안 편지로 사랑했지만 결국 버림받은 슬픔. 4악장은 라멘토소 에도하듯이 점점 더 슬퍼지고 그리고 조용히 죽음처럼 끝납니다. 1893년 10월 28일 초연. 상트페테르부르크. 차이콥스키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4악장이 끝나자 침묵. 박수는 미지근했어요. 관객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프게 끝나? 차이콥스키는 실망했지만 확신했습니다. 이건 내 최고의 작품이야.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공연 후 차이콥스키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울고 있었어요. 9일 후 죽음, 미스터리 비창교향곡. 1893년 10월 28일 비창 초연. 차이콥스키는 실망했지만 계속 살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범하게. 하지만 9일 후 1893년 11월 6일 차이콥스키는 죽었습니다. 마지막 말. 저주받았어. 저주받았어. 누구를 저주한 걸까요? 폰 매크 부인? 운명? 자기 자신? 1893년 11월 18일 차이콥스키가 죽은 지 12일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창 교향곡 추모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관객들이 이해했어요. 4악장이 끝나자 침묵.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어요. 이 교향곡이 무엇을 말하는지. 작별 인사.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말. 안녕. 나는 간다. 차이콥스키의 유산. 차이콥스키는 53년을 살았습니다. 백조의 호수는 초연 때 실패했지만 그의 죽음 후 전설이 됐어요.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오늘날 발레의 3대 걸작. 모두 차이콥스키의 음악입니다. 비창 교향곡. 죽음을 예감한 듯한 마지막 작품. 오늘도 전 세계에서 연주되어 사람들은 4악장을 들으며 여전히 웁니다. 차이콥스키가 죽은 지 130년이 지났지만 그의 음악은 살아있습니다. 백조는 여전히 호수에서 춤추고 비창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차이콥스키는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영원합니다.